이와 같은 절풍 양식이 백제의 그 토기 인물상에 이와 같은 절풍 형식이 있고, 요 삼각모처럼 생긴 이것이 곡갈모자예요. 곡갈모자. 이것이 고구려에서 이와 같이 집안 출토에서 보면은 이것이 역시 이것이고, 요것이 곡갈이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요걸 맛이 뿔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뭐 잘못 읽은 경우에는 우각형이다. 소의 뿔 형태다 해서 우각형이다. 이렇게 읽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거 곡갈 같다고 봐서 이것은 우각도 아니고 절풍양식의 표현이다 이것이고, 이러한 곡갈이 신라에 와서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서 이렇게 멋지게 조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곡갈을 갖다가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예,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뒷면이 되고 이거는 앞면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면이 어느 쪽이 뒷면이냐, 요게 뒷면이라면 요게 뒷면이고 요가 같으니까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고, 그러면 요것을 앞면으로 보느냐 뒷면으로 보느냐, 그림으로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천마총에서 출토된 변관입니다. 이 변이라는 것이 머리라는 것, 그래서 머리말을 변언이라고, 책 쓸 때 머리말, 서문, 머리말 그것을 변언이라고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인데 무슨 머리냐? 새의 머리다. 새 중에서도 무슨 새? 솔개의 머리다. 이 말을 거듭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요게 이제 곡갈이거든요. 곡갈인데 이 곡갈이 곧 솔개를 정면에서 도안한 형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날개라고 봐야 되겠죠. 요 백제 능살리 고분에서 출토된 것 중에 이와 같은 솔개 형태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출토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주에 고구려 호로고 유적이 있어요. 고구려의 호로고, 고구려가 남쪽에 군사적인 요충지를 건설한 것이, 근데 거기에 지금 출토물을 많이 건져내 가지고 거기 기념관도 있고 합니다. 거기서 출토된 호로구성 토관인데 이것도 역시 곡갈입니다. 이런 곡갈이 경주 기마인물상에서도 보면은 이 곡갈이 또 있습니다. 곡갈이라는 것을 거듭 말하지만 곡갈 하니까 곡갈이 무엇일까 하지만, 이미 곡갈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곧 그 곡갈이 새의 정면, 솔개의 머리의 정면 모습 디자인이다. 이것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여기에 지금 삼국의 곡갈 모자를 집중적으로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금동관의 변관입니다. 요게 유명한 삼족오라고 하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태양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삼족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독이다, 이것이 솔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더니 댓글로 왜 까마귀인데 솔개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반박하는 댓글을 여러 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까마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까마귀라고 주장합니까? 까마귀라고 주장하는 그 최초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도 되지도 못하면서 삼조고. 아니, 그게 고구려의 고분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죠. 아니, 고구려 고분 이전에도 있는데, 왜 자꾸 까마귀라고 얘기하는지. 까마귀라고 한 것은 한대의 유학자들이 그것을 솔개를 잘못 읽은 데서 비롯되었단 말이에요. 왜 또 삼족이라고 하느냐? 꽁무니에 보조다리 하나 더 된 것이 뒤에 더 신화적인 새의 조형으로 꾸미다 보니까 삼족이라고 된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아시고 댓글을 다셨으면 좋겠어요. 까마귀가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새의 우두머리인 그 솔개와 같은 그런 기운차고 한 그런 것을 신조로 해서 우리 민족의 상징새로 하는 것이 더 옳습니까? 까마귀는 길조가 아니고 흉조로 보잖아요. 우리 민족이. 일본에서는 그것을 아직 자기들의 국조로 여겨요. 국조. 그래서 일본에는 그 우에노 공원 같은 데 가면 까마귀를 절대로 잡지 않기 때문에 이놈 까마귀들이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막 먹고 해서 살이 쪄서 큽니다. 크고 더 사나워지고 이렇게 거의 맹금류 비슷하게 변질이 됐더라고요. 일본은 그 까마귀가 국조예요. 그럼 삼조고 까마귀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문화의 정체성으로 보면 까마귀를 국조로 여기는 일본과는 어떤 변별성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죠? 우리는 까마귀가 아니에요. 그보다 차원이 높은 솔개, 태양조, 신조, 저 신석기 시대부터 태양과 동격 시대에서 태양과 함께 조형으로 나타나는 솔개, 그 작은 형태로 말하면 매. 그게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드는 걸 매라고 하겠어요, 매. 매를 든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그 지휘자가 든 지휘봉을 왜 매라고 합니까? 회초리를 때리는 작은 나무 토막을 왜 매라고 하겠어요?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상징화되어 있는. 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기세가 등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섭다 할 때 매가 그 매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끈을 조일 때 매조지다 하는 말이 있죠. 그 매조지다의 매도 이 매와 같은 맹금류는 먹이를 콱 움켜쥐면은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와 같이 꽉 잡는 걸 꽉 빈틈없이 조이는 것을 매조지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리는 회초리, 그걸 매라고 합니다. 매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매는 누구나 가지는 게 아니라 족장의 우두머리, 그 좌중의 어른이 가지는 지휘봉, 작대기예요. 그런 작대기에 왜 매라는 말을 붙이겠어요? 그 말의 어원을 우리가 국어학계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우리 동이족이 세숭배 사상이고 세숭배 사상에서도 그 우두머리인 솔개, 그 솔개의 날개가 신라의 조익형 이런 등등으로 문화가 나타난 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말에 매라는 말의 어원이 그 매라는 거기서 왔구나. 그래서 옛날 노인들이 벼슬길에서 물러났을 때 궤장을 받을 때 그 지팡이의 꼭대기에는 나중에 변질되어서 그것을 비둘기 구장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매를 조형화한 매를 하사한다. 매를 지휘봉으로서 들만한 어르신네다 해서 매로 장식된 지팡이 지휘봉을 국가의 왕이 책상과 함께 주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매를 들고 호통을 치고 나무랄 만한 어른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사회가 병들었어요. 사회 정신을 회복하려면 이 매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매정신을 회복하는 건강한 정신을 구현합시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웃나라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요 나라 때의 금동관이고 이것은 명나라 때의 사모관대입니다. 명나라 때의 사모관대는 조선시대의 사모관대와 똑같아요. 그때 조선시대에서 너무 모화사상 때문에 그 의복, 이런 관식, 이것도 똑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화사상 때문에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 모화사상, 명나라를 숭상했지요. 그리고 청나라를 배척했지요. 숭명, 배청사상, 청나라를 배척하고 숭명, 명나라를 숭상한다. 명나라를 왜 숭상하느냐? 주자합 때문에, 유교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조건적인, 문화적인, DNA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청나라 계통입니다. 만주족 계통이고 이 요나라 계통이 요나라 거란족입니다. 이 관식을 보세요. 이 관식이 고구려 금동관, 백제 금동관, 신라 금동관과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관이라 하는 것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심볼화한 것이 관식인데 그 무엇을 관식했느냐? 새의 날개를 관식화한 거예요, 이거. 여기에는 지금 사진에서 분명히 덜 보입니다. 여기 새가 있어요, 새. 여기는 실질적인 새를 해놨어요. 약간 그 봉황 비슷한 새를. 이게 새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형의. 이것은 또 뭐냐? 명나라에 이것을 뭐 오사모라고 합니다. 오사모. 까만 비단으로 된 모자다. 이렇게 해서 오사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사모관대라고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 사모관대 이 날개형 우리 뭐 사극 보면은 신하들이 이런 모자를 관을 많이 쓰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어디 설명한 거 우리가 봤습니까? 저도 항상 궁금해 했는데 이러한 우리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가 터득하길 이와 같은 날개, 새의 날개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남은 흔적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 지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해석에 반론을 펴실 분도 계시겠지만 반론과 해석과 이런 것이 거듭되면서 정론화되길 바랍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과 일단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과는 이게 천지 차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이 비단이 매미 날개 같다 해서 익선관이라고 붙였어요. 날개 익자, 매미 선자. 그럼 이게 매미 날개냐? 그럼 익선관이 옳으냐? 조익형의 조익이 옳으냐?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서 어떤 유물에 대한 정명을 할 때가 됐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삼국의 관식, 또 요나라나 그 명나라의 관식까지 일부, 그래서 우리 관식과의 유사성과 특이점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 관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